네, 반갑습니다. 아내 시계는 딱 10시네요. 여기는 2분이고, 제 시계는 4분이고. 예, 기차에서 자다가 외곽까지 가버려가지고. 기차를 다시 타려니까 또 20분이 연착이 돼가지고 택시 타고 왔는데 택시 기사분이 너무 열심히 달려서 지금 온 거예요. 저는 그냥 무서워서 잤습니다. 택시 안에서. 자, 오늘 정비법의 체계를 전체적인 흐름을 꼭 잡으셔야 됩니다. 자, 정비법이 작년 시험 문제 좀 어렵게 나왔죠. 저 어렵게 나왔다는 얘기는 평소에 안 다루던 얘기, 그죠? 30 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물어보던 부분들을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그래도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몇 문제를 맞춰요? 절반은 맞추죠. 작년에도 6문제에서 3문제 내지 4문제는 공부를 해줬다면 맞출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정비법을 보시면은 자, 맨 처음에 정비법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자, 요 그림이 먼저 나와야죠. 자, 정비사업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자, 3번이 뭐예요? 기반시설 설치 정비 계량이고 4번이 개발사업 정비사업이죠. 자, 요것은 6개를 무슨 절차로 결정을 했어요?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사업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도시군 계획사업. 계획사업이 3개고 요 3개 중에 이제 마지막 계획사업을 보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요 3가지가 비슷한 관리계획의 내용이죠. 똑같은 얘기를 지금 3번째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 근데 똑같은 얘기처럼 안 들리면 안 돼요. 항상 사업을 하려면 1단계 사업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자, 사업 결정을 무슨 절차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관리계획. 그럼 3번은 우리가 국회법에서 관리계획으로 결정했죠. 관리계획 절차가 뭐예요? 의협심. 개발사업도 관리계획으로 결정했죠. 그러나 우리 국회법의 관리계획과 절차가 똑같아? 조금 달라요? 조금 달라. 역시 의협심. 자, 정비사업도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죠. 그러나 우리 국회법의 관리계획과는 똑같지가 않아요. 조금 달라. 의협심. 그럼 이 의협심하고 이 의협심이 뭐가 다른지를 우리는 앞으로 1년 동안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가 다른지만 알면 돼. 지금은 차이점을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요. 아직까지는 차이점은 모른다. 자, 국회법의 관리계획 절차가 의협심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다. 맞죠? 자, 이렇게 해서 사업을 결정하는데 개발법은 개발계획, 정비법은 무슨 계획? 정비계획이죠. 자,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이 동네를 이렇게 정비하겠다라고 정비구역을 지정을 합니다. 그럼 이 구역을 이렇게 정비할 거라고 계획을 만들죠. 그 계획이 뭐다? 정비계획. 그럼 이 정비계획이 결국은 이 동네를 정비 개발하는 계획이죠. 이게 무슨 계획이에요? 국계법으로 치면. 이게 관리계획이라고. 응? 개발법에는 개발계획이 관리계획이고 여기는 정비법이 관리계획인 거예요. 그러면 이 정비계획, 개발계획은 무슨 계획에 부합이 돼야 돼? 지가 관리계획이라니까. 그렇지. 기본계획이 부합돼야지. 에? 기본계획이 부합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개발법의 개발계획도 기본계획이 부합됐죠. 똑같은 얘기 하고 있는 거라니까. 그럼 얘도 기본계획이 부합돼야지. 얘도 기본계획이 부합돼야 되는데 우리 정비법하고 개발법의 첫 번째 차이점, 우리 정비법에는 기본계획을 별도로 만듭니다. 정비법의 기본계획이 별도로 있다. 요게 개발법하고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대구시 어느 지역을 개발계획을 수립하면 그냥 국토계획법의 기본계획을 토대로 만드는 거야.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 정비법에는 기본계획을 하나 더 만들어. 그게 차이점이라고. 자, 그러면 우리 정비사업에서 만드는 기본계획은 정비사업의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자, 기본계획은 방향 제시하는 거 맞아요? 구체적 계략적
계략적 계획이지. 이거 다 잊어버렸어.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얘는 정비사업의 방향이야. 그럼 우리 국토계획법에 도시군 기본계획 있죠? 거기서는 종합계획이라고 했는데 기억납니까? 국계법의 도시군 기본계획 스케치는 다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건 종합계획이야. 근데 여기는 정비사업에 관한 방향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국계법의 기본계획이 위의 계획, 상위 계획이겠어요? 정비법의 기본계획이 상위 계획이겠어요? 국계법이지. 국토계획법은 대구시의 기본계획이 지금 두 번째 듣고 있잖아. 국토계획법에 만든 게 있고 정비법에서 만든 게 있다고. 국토계획법에 만든 건 모든 부분의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에요. 얘는 정비사업의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계획은 국계법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또 우리 도시개발사업하고 정비사업의 차이점은 도시개발사업은 그 개발 내용이나 규모가 천차만별이죠. 근데 정비사업은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아니잖아. 이미 있잖아. 이미 주택이 있고 상가가 있고 그걸 다시 기능 회복을 위해서 다시 하는 거지. 아시겠죠? 노후화된 걸 다시 계속 개량하고. 그러니까 정비사업은 국가적인 사업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정비법에는 국토부 장관이 주체로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거지. 그런데 우리 정비법에서 앞으로 국토부 장관은 하고 국토부 장관을 주어로 해서 나오는 문장을 두 군데를 공부할 거예요. 두 군데를. 그 중에 한 군데가 뭐냐면은 신설되고 아직까지 우리 시험에 뭐 다루진 않았지만은 기본 방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요 기본 계획과 차이점은 기본 방침은 국토부 장관이 만드는 것이고 이것은 국가가 만드니까 정비 사업의 방향은 방향인데 국가 정책 방향이지. 아시겠죠? 요 기본 계획은 대구시에서 만드는 계획이고 대구시의 정비 사업의 방향이고 이거는 국가의 정책 정비 사업의 국가 방향이고 대구시의 방향이야. 이걸 기출해서 뭘 만들어? 정비계획을 만드는 거예요. 자, 이 기본계획은 대구시에서 의무적으로 만들어 놓는 계획이고 사업 결정하는 거 아니야. 응? 만들어 놓는 밑거름이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이 동네를 이렇게 정비하자. 재개발, 재건축 하자 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게 정비계획인 거예요. 그럼 요거는 관리계획이고 얘는 구체적 계획이다. 계략적 계획이다. 얘는 구체적이지. 아파트 짓는 계획이요. 몇 평짜리 아파트 몇 세대 짓는 계획이 정비계획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요 구역에 대해서 수립하는 거야. 아파트 단지. 요거는 대구시 전체에 대해서 수립하는 거예요. 요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1단계 사업이 결정되면 이제 2단계는 누가 나와요? 2단계는 시행자가 나와서 뭐를 만든다? 실시계획을 만들지. 근데 정비법은 이름이 조금 달라요. 실시계획이라 안 하고 사업 시행계획이다 이렇게 불러요. 자, 이름만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 실시계획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시행계획 밑에는 동그라미 몇 개 공부한다? 3개 공부하겠지. 그러면 첫 번째 동그라미는 시행계획을 작성해서 뭘 받아야 돼? 인가를 받아야지. 그럼 시행계획 인가가 났어. 그러면 이제 공사에 들어가는 겁니다. 공사에 들어가는 게 3단계예요. 자, 우리 시설 사업은 무슨 방식만 있었어? 사용 방식만 있었죠. 도시 개발 사업은 수용도 하고 환지도 했지. 환지 섞어서도 했고. 그럼 우리 정비 사업은 수용할까 안 할까? 한다. 수용합니다. 환지할까 안 할까? 합니다. 환지도 해요. 다 해. 그러나 우리 정비법에서 환지 방식이 어떻게 하는 건가를 공부할 필요는 없지. 왜? 어디서 다 공부했어요? 무슨 법에서 다 공부했어? 도시개발법 할 때 했잖아. 그러니까 정비사업에서 환지 방식으로 한다 그러면 도시개발법을 준용한다 그러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여기는 환지 방식에 대해서 딱 한 줄. 도시개발법을 준용해서 합니다. 이게 끝이야. 그러면 정비법에서는 3단계는 뭐를 적어놓고 있느냐? 종전에 아파트 가진 자에게 새 아파트를 지어서 돌려주는 방식 있죠. 그것만 정비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럼 새 아파트를 돌려주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관리 처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환권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환권.
권리의 변환, 새 아파트로 소유권을 이전시켜 준다고 했지요. 그걸 우리는 관리처분한다 같은 의미로 보세요. 자, 그러면은 관리처분 계획을 만든다는 건 쉽게 말해서 아파트 분양 계획을 만드는 것입니다. 종전 아파트 대신에 어떤 아파트를 주겠다고 계획을 짠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런데 자, 우리 아파트를 재건축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이제 내가 조합원이에요. 그러면 내가 분양 신청을 해야지 아파트를 줍니까? 분양 신청 안 해도 당연히 조합원들에게는 아파트를 주는 겁니까? 해야 돼, 안 해도 돼? 분양 신청 해야 되죠. 분양 신청 안 하면은 나중에 돈 줘서 내보내버려요. 분양 신청 해야 되거든.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을 작성하기 위해서 그 전 단계로 분양 신청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양 신청 한 자에게 뭐하고? 관리처분 계획, 즉 분양 계획, 아파트 주는 계획을 만들고, 만약에 분양 신청 끝끝내 안 하면 어떻게 될까? 그때 돈 줘서 내보내야지. 돈 줘서 내보내는 거야. 자, 우리 아파트, 우리 동네 재개발을 해. 그러면 내가 조합원이에요. 그러면 조합 측에서 분양 신청 기간을 정해줄 거 아니야. 근데 끝까지 분양 신청 안 하지. 그러면은 나보고 집 팔고 나가라 이렇게 한다니까. 조합이. 그럼 조합이 내 아파트를 사야 될 거 아니야. 살 때 그 사는 방법이 뭐라고? 수용한다 이 말이에요. 수용하는 방법으로 사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수용 방식이라는 게 그런 의미에서 수용도 있고 또 다른 뭐 수용도 있고 있는데 일단 그 방법이 수용이고, 그럼 조합원들한테는 수용하면 안 되고 관리처분 계획으로 아파트 줘야지, 그죠? 분양이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관리처분 계획에 인가가 나야 돼. 자, 우리 환지 방식하고 이제 여기부터 비교 들어가야 돼. 3단계는 무조건 환지 방식하고 비교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평면한지 들어봤죠? 토지 대신에 토지 줄 때는 신청해야 돼. 당연히 줘. 평면한지는 신청해야 줘. 당연히 줘. 당연히 주지. 종전 몇 번지 토지가 새로 조성된 몇 번지에 해당한다라는 그런 의미라니까. 아시겠죠? 당연히 주는 거야. 근데 입체한지는 그냥 줘. 신청해야 줘. 입체한지는 신청해야 주지. 입체한지하고 요놈하고 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건 입체한지 신청, 여기는 분양 신청이에요. 자, 그러면 어쨌든 입체한지 신청했으면 환지 계획을 만들죠. 환지 계획. 환지 계획 짜잖아. 그게 입체한지용 건축물 맹세인 거 짰거든. 아파트 주는 맹세. 환지 계획하고 야구 같은 거야. 환지 계획은 원칙은 평면한지, 토지 돌려주는 계획인데 입체한지 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죠. 얘는 환지 계획과 차이점이 건축물이 들어가 있다는 거,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러면 관리처분이 인가나면 공사 들어가죠. 공사 끝났지. 요거는 지금 생각하지 말자. 공사가 끝났어. 공사가 끝이 나면 관리처분 계획에 약속한 대로 아파트 줘야지. 그 아파트 주는 걸 뭐라고 하느냐? 소유권 이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환지 방식은 자, 처음에 힘들어도 자꾸 과거를 들어야 돼. 환지 방식은 환지 처분한다고 그랬죠. 기억납니까? 환지 처분. 여기는 소유권 이전. 같은 말이에요. 그 환지 처분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환지 계획에서 약속한 대로 줘야 돼? 다르게 줘도 돼? 약속한 대로 줘야지. 여기는 관리처분 계획에서 약속한 대로 줘야죠. 관리처분 계획하고 다른 아파트 주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에 약속한 것을 개별적으로도 뭐하고 통보를 합니다. 환지 방식도 개별 통지했잖아. 개별적으로 환지 계획의 정한상 알려줬잖아. 그리고 관보나 공보에 공고를 했지. 공고. 그지요? 환지 처분 공고하면 언제 소유권 취득했어? 공고한 날에 다음 날에 소유권 취득했죠. 여기는 공고라고 안 하고 고시라고 그래. 고시. 그것만 달라요. 그럼 여기는 소유권 이전하는 방법이 뭐다? 고시하는 거야. 개별 통보하고 고시. 고시를 하면은 언제 소유권을 취득해? 똑같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환지 방식을 이해를 하면 또 여기 또 정비사 관리처분 방식을 또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돌려주는 방식이잖아. 아시겠지요? 자, 요 흐름을 우리는 이제 이번 진도에서 잡아야 돼. 요 흐름을 1단계가 사업 결정하는 거지. 2단계가 시행자가 시행계획 작성해서 인가받는 거지. 3단계는 분양 신청 받아서 그들에게 아파트 주는 관리처분 계획을 만들고, 공사가 끝나면 관리처분 계획에서 약속한 대로 소유권을 이전시켜준다. 이게 정비사업의 절차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사업이 확정되는 시점은 언제일까? 시행계획이 인가될 때가 사업이 확정되는 시점이에요. 우리는 개발법은 무슨 계획? 실시계획, 실시계획. 시설사업은 무슨 계획? 실시계획. 정비사업은 사업시행계획이잖아. 요 2단계 계획에 인가가 떨어졌다는 말의 의미를 앞으로 이렇게 이해하세요. 제가 실시계획 인가, 시행계획 인가의 의미가 뭐예요? 그러면 모든 내용이 여기서 뭐가 되었다? 확정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 아시겠죠? 그럼 이런 얘기예요. 정비사업이 정비구역 지정됐죠? 즉 사업 안 할 수도 있는 거야. 나중에 시행자 조합 만들어졌지? 조합 만들어졌다고 사업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뭐가 떨어졌어? 시행계획 인가가 났지요? 그러면 이제는 사업이 확정된 거예요. 이제는 아파트 무조건 재건축 들어와. 그러면은 이때는 분양 입주권이 어떻게 돼? 가격이 분양 가격이 쑥 올라가겠지. 그 시점이 바로 시행계획 인가가 나는 시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다음에 이렇게 공부할 거예요. 3월달, 5월달 정도 되면은 시행계획 인가를 신청을 안 하네. 요놈의 시행자가 요거를 신청을 안 한다는 것은 사업을 할 마음이 없네. 그러면 정비구역을 없애버리는 경우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시행계획 인가가 나기 전까지는 사업이 된다고 확신을 할 수가 없지. 그러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했어. 신도시계획. 우리 동네 개발사업한데 실시계획 인가가 나기 전까지는 장담을 못하는 거야. 개발구역이 없어질 수도 있어. 뭐 말인지 아시죠? 근데 실시계획 인가가 났다면은 무조건 공사는 들어온다.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우리 교재를 보시겠습니다. 325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겠네. 자, 도시 및 정비 기본계획 이렇게 되고 1번에 기본 방침 있죠? 제목에 기본 방침에 밑줄을 주세요. 국토부 장관은 밑줄을 줍니다. 자, 우리 정비법에는 국토부 장관이 참 귀한데 여기 나왔죠? 이제 신설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우리 시험에 물어보지는 아직 않았죠. 도시 및 주관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밑줄 10년마다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방침을 정하고 기본방침 정하고 괄호로 묶어주세요. 또 5년마다 밑줄 타당성. 자, 우리가 기본계획 하면은 방향 제시하는 계획은 장기계획이죠. 그런데 우리 정비법의 이 기본계획은 장기계획이 10년 단위예요. 10년. 20년이 아닙니다. 10년마다 수립하고 그리고 10년, 20년 단위 계획은 5년마다 뭐를 하지요? 타당성 검토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1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정비를 위한 국가정책 방향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아직 우리 시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 박스도 한번 물어볼 수는 있어요. 본다면 어떻게 물어볼까? 기본계획 내용과 바꿔서 이렇게 섞어서 물어볼 수는 있겠죠. 아직 물어본 적은 없다. 지금은 내용까지는 신경 쓰지 마시고 이런 게 있다는 것만 기억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건 이제 기본계획부터입니다. 밑에 기본계획을 보실 텐데, 자,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 가지고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지금 공법에 기본계획을 몇 번째 듣고 있어? 기본계획이란 이름을 몇 번째 듣고 있어? 벌써 3번이나 들었어. 국토계획법에 도시공 기본계획 있잖아. 국토계획법에. 정비법에 기본계획 있잖아. 2번 들었지. 뭘 몇 번이나 들어. 국토계획법에도 기본계획. 아까 했잖아. 국토계획법의 기본계획이 상위계획이라고. 그게 부합돼야 된다고. 그럼 나중에 주택법에 가면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라는 게 또 있어. 그래서 우리 공법에 3번을 들어. 근데 3번 들었다는 분은 작년에 들은 거야. 올해는 2번밖에 안 했어. 이제 3번 들었다. 그럼 요 기본계획 3개를 우리는 앞으로 좀 비교를 좀 해야 돼. 비교를 해야 돼. 자, 그럼 우리 국토계획법의 기본계획이 생각이 좀 나야 되겠네. 왜 대답이 없어? 생각이 나야 될 거 아니야. 아, 그래 비교를 하지.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떻게 비교를 하노? 처음에 비교하면 되게 어려워요. 공부 안 되신 분은 비교하면 되게 싫어한다니까. 이 얘기만 하고 넘어가야지. 막 앞에 얘기하면 막 짜증나고 그래요. 그래도 해야 돼. 안 그러면은 이게 정리가 안 돼. 자, 우리 국토계획법의 도시군 기본계획은 누가 수립했어요? 연필을 희한하게 잡네. 원래 그렇게 써, 그래? 묘기대행진 같은, 예전에 묘기대행진이라는 표로가 있어.
근데 뭐 어떻게 잡든 괜찮은데 내가 여기 있으면은 요쪽을 봐야 돼. 저쪽 보지 말고. 내가 여기 있을 때 여기 보고 저기 가면 저기 보고 이래야 돼. 어떤 사람은 꼭 내가 여기 있으면 저기 보고 저기 가 있으면 여기 보고. 그럼 나하고 같이 안 노는 거야. 자, 우리 국회법의 도시군 기본계획은 누가 수립한다? 다 아시잖아. 도시군은 순도시지 말고 특광시군이라고 대답하기로 몇 달 동안 연습했다. 그럼 우리 국토계획법하고 한번 비교해보자. 국토계획법은 특광시장군수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비법의 기본계획은 첫 번째 차이점이 뭐냐면요. 빨간색이 잘 보여요? 파란색이 잘 보여요? 노란색은 여기서 볼 때는 잘 보이는데 그죠? 그 화면으로 볼 때 노란색은 하얀색하고 비슷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자, 국토계획법하고 첫 번째 차이점이 뭐냐면 수립권자의 군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군지역은 재개발이 뭡니까? 개발된 지역을 다시 개발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지역이 복잡하게 개발되어 있을 때 다시 재개발할 때는 어떻게 할 건가는 방향을 미리 잡아놓는다 그런 뜻이거든. 군지역은 그런 지역이 아니잖아. 군지역은 기본계획 만들 필요가 없어. 요거 하나 기억합니다. 우리 국계법의 기본계획은 특광시장 군수가 다 수립했잖아요. 여기는 군은 수립하지 않아. 요거 하나 기억을 하시는 거야. 오늘 기억하실 거. 그러면 우리 정비법의 기본계획은 누구까지는 수립이 의무다? 시장. 이렇게 여기 보세요. 요 시장 군수할 때 시장 군수는 기초죠. 그럼 요 시장에는 50만 이상이면 뭐라고 하고? 대도시. 50만 미만이면 대도시가 아닌 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뭐 소도시잖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럼 요 시장 이렇게 하면 대도시, 소도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들어간 구분 안 했잖아 지금. 그러면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의무가 있다 없다? 있지. 대도시든 아니든 기본계획 다 수립해야 되는 거야. 그거 하나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국토계획법의 기본계획은 승인받는 계획 맞아요? 국계법의 기본계획 승인받는 거 맞아? 기억이 통 안 나네. 노래가 두 가지가 있어. 내가 왜 이럴까? 이런 노래도 있고 생각이 난다 이런 노래도 있고 처음에는 내가 왜 이런지 몰라 이런 노래를 부르다가 이제 나중에 가면 어떻게 돼? 생각이 난다 이런 노래 부르. 가을이 오잖아. 이제 올해도 가을이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겨울이야, 가을이야. 이제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또 오죠. 그럼 이제 생각이 난다고. 지금 생각 안 나도 괜찮아. 자, 우리 국계법의 계획이 세 가지가 있었죠.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관리계획. 밑에 계획은 위에 계획이 뭐 해야 돼? 부합돼야지. 부합돼야 되잖아. 부합. 그리고 요 두 가지 계획은 수립을 하려면 뭘 받아? 승인 받지. 승인. 그래서 승인권 하면서 뭐 이렇게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우리 국회법에 승인권은 국장이 승인하는 거 몇 번밖에 안 나온다고. 한 번밖에 우리 공법에 안 나와. 이렇게 하고 했잖아요. 요 두 개는 승인 받는 거야. 관리계획은 승인 받아. 입안에서 결정해. 자, 우리 입안권자, 결정권자 모르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 난 입안권자, 결정권자 아직 모르고 있다. 이 손들 완전 강심장이다, 그지요? 거의 뭐 사람 심장이 아니라고 봐야지. 그래서 기본계획은 승인을 받는 거야. 여기 이런 국장의 승인이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오겠지. 국장의 승인은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 국회법에서 광역도시계획에서 했잖아. 이제는 무조건 승인은 시도로 내려온 거야. 시도가 갖는 의미가 뭐다? 시도가 뭐예요? 광역자치단체라니까. 시도는 시도지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광역자치단체를 줄여서 시도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성의권이 광역자 시도에 있는 거야. 그럼 우리 국회법은 자, 여기까지는 광역이잖아요. 그 여기 국회법에서는 얘들은 승인 받았어 안 받았어? 지가 승인권자잖아. 스스로 했지, 확정했지, 수립. 그러면 시장 군수만 도지사한테 승인 받았잖아. 기억납니까? 그게 알아야 여기 비교가 될 거 아니야. 힘들어도 자꾸 떠올리세요. 기억 안 나도. 아, 국회법은 그렇게 돼 있었어.
근데 정비법은 또 시장 있잖아요. 대도시까지도 승인 안 받아요. 그게 차이점이야. 그러면 정비법의 기본 계획은 누구만 승인을 받는다는 거야? 대도시가 아닌 시장만 승인을 받아. 그러면 특광시, 특시, 특도뿐만이 아니고 대도시까지는 자기가 스스로 수립한다고 알아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대도시가 아닌 시장만 누구한테 승인받아? 자, 이번 진도 요거 기억하시는 거야. 자, 그러면 얘들이 하는 절차는 뭐다? 의협심이라니까 지금. 얘가 지금 국계법에 지금 얘가 관리계획이고 기본계획이야. 아시겠죠? 의협심이니까 그 의협심은 다음에 봐도 돼. 그리고 우리는 누가 수립하고 승인하는가? 그걸 알아야 돼. 대도시까지는 승인 안 받고 자기가 직접 수립하고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도지사한테 승인 받아요. 이걸 기억하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것도 기억납니까 혹시? 승인한 자는 도장만 콕 찍어 돌려줘. 돌려줘. 얘가 공고 안 했잖아. 여기도 마찬가지. 얘가 돌려주면 얘가 대외적으로 또 우리 정비법에는 공고라고 안 하고 고시라고 그래. 얘가 고시하는 거야. 그리고 주민들한테 열람도 시켜주고 뭐 한다고 국토부 장관에게 뭐하고 보고도 합니다. 보고도 해. 그럼 대도시까지는 어떻게 해? 지가 다 하는 거지. 지가 다 거쳐서 수립하고 고시하고 열람시키고 보고하고. 뭐 말인지 아시겠죠? 예. 요것도 10년 단위로 수립합니다. 10년 단위. 그 정비법에 10년 단위, 10년마다 수립한다는 말이 두 군데 나오죠. 자, 교재 봅니다. 자, 수립권자 알아야 돼요. 수립권자 누구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시, 특도, 시장까지. 거기까지 밑줄을 주시든지 괄호를 묶든지 한번 알아서 해보세요. 그러면 그 시장 다음에 뭐라고 적는 것이 중요하다? 군수 X라고 적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국계법의 기본계획과 비교하는데 첫 번째 차이점은 군수가 없다. 요거 하나 기억하지. 관할구역에 대해서 도시주간경 정비기본계획을 밑줄 몇 년 단위? 10년 단위. 자, 이번에 임의적 수립되어 있죠. 도지사가 밑줄, 도지사가 밑줄. 대도시가 아닌 시 관호 묶으세요. 대도시가 아닌 시, 아닌 동그라미 치세요. 로서 기본계획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해서는 밑줄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주의하실 부분이 대도시가 아닌 시도 수립 의무가 있다 없다. 대도시가 아닌 시가 수립 의무가 있다 없다. 있어 없어? 방금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얘기했잖아. 대도시가 아닌 시장도 수립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한 줄 읽고 그냥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뭐 고민을 하고 있어. 대도시든 아니든 무조건 수립해야 되는 거야. 단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도지사가 수립할 필요가 없어 라고 인정하면 안 해도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본래 의무는 있는데 도지사가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시겠어요? 나중에 되게 헷갈려. 우리 주택법에 가면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라고 있는데 얘기만 할 테니까 그냥 뭐 기분 나빠도 듣고 넘어가 그냥. 거기 가면 이렇게 돼 있어. 대도시가 아닌 시는 본래 수립 안 해도 되는데 도지사가 수립해 그러면 해야 돼 거기는. 야고 반대잖아. 들었어요? 못 들었어? 잘 안 들려. 마이크 소리가 작아서. 여기는 대도시가 아닌 시장도 수립해야 된다고. 도지사가 안 해도 돼. 그럼 안 해도 되거든. 나중에 주택법에 가면 반대라고. 거기는 대도시가 아닌 시는 원래 안 하는 거야. 근데 그 도지사가 수립해 그러면 해야 돼. 반대잖아. 그럼 나중에 되면 헷갈리겠지. 지금 들어도 헷갈리네. 그러니까 걔는 이제 지금 놔두고 얘를 생각하는 거야. 대도시든 아니든 기본계획은 뭐 한다? 수립을 해야 되는데 누가? 도지사가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안 해도 된다. 할 수 있죠? 이번 주인데 기억할 건 그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 있죠? 자, 우리 기본계획 우리 시험은 두 가지 물어봐. 이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 제가 절차라 그러면 누가 수립하고 승인하는가 이걸 묻는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계획의 내용을 물어봐. 가끔 물어봅니다. 계획의 내용을 가끔 물어본다. 그럼 어쨌든 뭐 내용보다는 어쨌든 절차를 위주로 시험 문제 출제가 됩니다. 내용은 다음에 볼게요. 방향이죠. 넘기세요.
3번에 보니까 타당성 검토 나오죠. 앞에서 나왔지 싶은데 5년마다 타당성 검토 그 말이에요. 그 같은 거니까 보시면 됩니다. 자, 수립 절차는 의협심인데 지금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됩니다. 자, 됐고 나머지는 뭐 지금 안 보셔도 괜찮고요. 그 밑에 오른쪽 페이지 박스 밑에 동그라미 2번 박스 밑에 동그라미 2번 하나 보고 갑니다.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 밑줄 긋습니다. 아닌이란 말이 동그라미 박스 밑에 327 박스 밑에 동그라미 2번 있죠. 대도시가 아닌 시장 거기 밑줄 아닌 동그라미 치세요. 자, 기본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의사 승인 밑줄 도의사 승인 밑줄. 자, 그거 하나 기억하세요. 보세요. 칠판 보세요. 시장까지 수립 의무가 있다. 단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도의사가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안 해도 된다. 대도시가 아닌 시장이 수립할 때는 도의사한테 뭘 받아야 된다. 승인 받는다. 요거 기억하자는 거예요. 뭐 이번 진 때 기억하실 그거밖에 없어. 나머지 안 보셔도 돼. 자, 그리고 밑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3번 4번을 묶어야 되겠네. 자,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돼 있죠. 한번 가로로 묶어볼까.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는 지체 없이 이를 지자체 공보에 고시 동그라미 일반 열람 동그라미 밑에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고시한 때는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절차에 따라서 밑줄 국장에게 보고 동그라미 이거 한 거예요. 보세요. 자, 도지사는 도장만 콕 찍어 돌려줘. 그럼 누가 고시하고 열람시키고 보고해? 시장이. 그럼 대도시까지는 지가 다 하지.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하는 거야? 수립권자가 하는 거지. 아시겠죠? 승인권자는 고시한다 그러면 안 돼. 네, 수립권자가 고시하고 열람하고 보고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절차는 요 정도로 갑니다. 넘기세요. 이제는 1단계로 갑니다. 자, 여기부터 1단계 정비계획. 자, 이 정비계획은 이거는 무슨 절차? 이거는 무슨 절차야? 관리계획입니다. 관리계획은 승인받아요? 입안에서 결정해요? 입안에서 결정하지. 자, 우리 지금 이렇게 나왔다.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 승인받는다. OX. 뭐 오요 또 오늘. 방금 했잖아. 얘는 입안에서 결정하는 거지. 승인받는 계획이 아니라고. 승인받는 놈은 얘야 얘. 그러니까 그걸 명확하게 알아야지. 대충 알면은 우리는 1년 내내 공부하고도 다 못 찾아. 얘는 승인받는 거 아니에요. 얘는 관리계획이야. 입안에서 결정하는 거야. 근데 개발법은 입안 결정이라고 안 하고 요청해서 개발구역을 지정한다 이렇게 했거든. 근데 여기는 또 입안이라는 말을 또 써. 여기는 또 희한한 놈이죠. 그리고 왜 자꾸 용어를 갖다 이렇게 헷갈리게 할까? 같은 말을. 헷갈려야지. 우리 백성들이 안 헷갈리면 그게 법입니까? 어? 예전에는 백성들이 법을 잘 알까 싶어 겁냈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야 돼. 그리고 법도 예전에 전부 한자로 써놓고 막 어렵게 판례도 읽어봐봐. 무슨 소리 우리나라 말인데도 무슨 소리인지도 몰라. 응? 뭐 하란 말인지 하지 말란 말인지 알 수가 없다니까. 하지 아니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고 뭐 어쩌고 이런 식으로 하다니까. 뭐 무슨 소리인지 몰라.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꾸 쉬운 말로 이렇게 바꾸려고 해요. 글자를. 근데 너무 쉬운 말로 바꿔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바꿔가지고 더 모르는 말로 또 바꿔놓고 막 이렇게 하던데. 보세요. 요걸 지금 관리계획하고 비교할 거거든. 1년 내내 비교할 거거든. 어려도 한번 들어봐야 돼. 자, 우리가 국토계획법에는 관리계획을 입안을 해서 뭐를 했어? 결정을 했죠. 입안권자가 원칙이 누구예요? 입안권자가 원칙적으로 특방시장 군수입니다. 예외도 있습니까? 예외도 있지. 누구예요? 국토도 있죠. 자, 얘네들이 관리계획을 입안을 해서 결정하는데 모두 결정권이 있는 게 아니고 결정권이 없는 자가 있지요. 요 시장군수는 누구 빼고는 결정권이 없어. 대도시 빼고는 결정권 없잖아. 우리 지금 국토계획법 얘기하고 있어요. 국계법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려워도 들으세요. 자, 얘들이 입안해가지고 기초한테는 결정권 안 줬어. 누가 결정했어? 시도가 갖는 의미가 뭐예요? 광역자치단체가 결정을 했다니까. 기초는 결정권이 없잖아. 광역이 누구요?
특광시, 특시, 특도 누구? 도지사 얘가 광역이잖아. 맞지요? 그러면 얘들은 자기가 직접 입안하면 직접 결정한다 안 한다? 한다. 그래서 시도에서는 자기가 직접 결정하기도 하고 시장군수는 결정권이 없지. 결정권이 없으니까 시장군수에 뭘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결정하기도 한다. 이렇게 국회법에서 공부했다고. 시도지사는 직접 또는 시장군수에 뭘 받아서 신청받아 결정한다. 다만 요 시장 중에 50만 이상인 대도시는 자기가 직접 결정한다. 그러면 대도시는 신청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직접 결정한다 그 말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결정권자가 시도 대도시잖아요. 응? 국장도 자기가 입안하면 결정한다 안 한다? 한다. 시장 군수는 입안권은 있어도 결정권이 없지. 그러나 지구 단위 계획은 지가 결정했지. 그래서 시장 군수도 결정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했잖아. 근데 도시 개발 구역 결정은 개발사 결정은 시장 군수는 결정권이 없지. 얘는 지구 단위 계획 결정권이 있어도 다른 결정권 없잖아. 그러면 개발법에서는 얘를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원칙이 누구야? 시도 대도시. 예외적으로 누구예요? 그러니까 우리 저기 갔다 와야 되는데 갑니다. 한번 가봅시다. 힘들어도. 이 봐봐. 이거 뭐 왔다 갔다 안 할 수가 없어. 최신 기기가 못 따라와. 이 6개를 원칙적으로 결정하는 원칙적인 결정권자는 누구예요? 지금 이 얘기 한 거잖아. 지금 관리계획. 예외적으로 누가 결정해요? 얘들이 결정권자잖아. 얘들이 이를 결정한다고 6개를. 근데 얘들이 결정한다고 하면 안 되는 관리계획이 있었잖아. 이번에 뭐 용도구역 이제 많이 했지. 개발제한구역 누가 결정? 수산조원보호구역. 여기 중간에 도시가 있지. 도시자연공원구역. 시도 대도시 잠깐 넣으면 안 돼. 시가와 조정구역은 원칙은 시, 도지사, 국가계획과 연계하면 국장. 요거 기억해야 되잖아. 요거. 근데 요것도 입지기지. 요거는 용도구역이지만 얘는 결정권이 얘들이야. 또 얘들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것도 몇 번이 뭐요? 오늘 공부하는 거 요거야. 오늘 공부하는 거. 요거는 시도 대도시가 결정한다 그러면 안 돼. 요거는 시도 대도시 결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관할 관청이 똑같아. 얘하고 얘는 시도 대도시 예외 국장이잖아. 근데 5번은 또 시장 군수도 결정은 있지. 요 세 가지를 잘 알아야 된다고. 요 세 가지를 요걸 꼭 잡아야 돼. 여기 시험에 나온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공부하는 정비사 빼고는 개발구역은 일반적인 결정권자와 같다 다르다. 개발구역 결정하는 건 일반적인 결정권자와 같다 달라. 같잖아 지금. 정비사만 다르고 같잖아. 응? 그러니까 개발구역도 똑같이 얘들이 결정한다고. 얘들이 시설 우리 일반 관리기 결정자 똑같다고. 근데 개발법하고 국계법의 차이가 뭐야? 일반권자에 구청장이 들어간다니까. 응? 우리 개발사업은 구청장도 입안해 안 해? 한다고. 많이 어려워. 우리 국토계획법에는 구청장 안 나오잖아. 개발법은 구청장 나온다고. 많이 어려우면 사람 들어봐. 나는 막 어려워 죽겠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기도 해. 공법은 인간이 하는 공부가 아니라고. 근데 저는 단언코 얘기합니다. 공법은 인간만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아니면 공법을 못합니다. 개발법에는 누구도 나와? 그것만 다르다고. 입안권자 결정권자를 열심히 알았는데 왜 구청장 하나 넣는데 몰라. 똑같지. 그러면 이런 자들은 특강도지사는 자기가 직접 개발구역 지정해야 하네. 입안에서 지정하지. 대도시는 개발부분 또 신청이라 하는 요청이라 했지. 대도시는 요청해 직접 지정해. 직접 지정한다고. 근데 이 대도시 빼고는 얘들은 개발구역 지정권이 없으니까 뭐 한다고? 요청한다고. 요청. 응? 아니 아까 시장 운수가 관리계획 신청한다는 까지 잘 대답하더만. 관리계획 얘들은 결정을 없어가 신청한다며. 그 구청장님 똑같다고. 얘들은 결정권 지정권이 없으니까 요청한다고. 개발구역을 요청한다고. 똑같은 거야.
그럼 시군구는 개발구역 지정하는 자야, 요청하는 자야? 시군구는 개발구역 지정하는 자야, 요청하는 자야? 요청하는 자잖아. 지정하는 자들은 얘들이라니까. 얘들. 관리계 결정권자가 지정하는 자라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결정과 지정은 같다고 그렇게 공부를 했잖아요. 공부 5월달부터 하면 공부 될까 안 될까? 해봐야 되는가? 한번 해봐. 한번 해봐야 알지. 해보면 나중에 아 이거 안 되던데요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네, 그래서 우리 최소한 우리 공법은 2년을 해야 돼. 아니 합격은 1년 만에 하고 공법은 2년은 해야 돼. 2년에서 공법을 어느 정도 알면은 그는 엄청난 성공이야. 10년을 해봐야 되는가 10년을. 어정쩡하게 하면 10년을 해도 안 돼. 10년에도. 그 2년이 되게 긴 것 같죠? 몇 살이요? 오늘 몇 살이요? 20대지? 30대요? 진짜? 요즘 사람들은 나이를 어디로 먹는 거야 도대체? 어쨌든 30대라 치자. 그러면 60대하고 30대를 비교하면은 2년 더 투자해도 돼, 안 돼? 30년을 앞서가고 있는 거야, 30년을. 그렇잖아요. 30년 앞서가고 있다니까. 그 20대 때, 30대 이렇게 부동산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기가 쉽지 않아요. 주변에서 강제적으로 시킨다든가, 뭐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 그런 케이스가 드물어. 근데 공부는 내 의지가 있어야 돼, 내 의지가. 내 의지가 없으면 공부는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개발구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하고 얘들이 지정했죠. 여기까지는 관리계획하고 충분히 비교되죠. 구청장이 들어가는 것만 다르네. 그것 말고는 똑같잖아. 이제 지금부터 문제야. 지금부터. 그래서 지금 제가 이해를 시킬까 암기를 시킬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쨌든 반만 이해하고 갑니다. 반만. 우리 정비사 결정은 정비사 결정하는 데는 국도가 안 나와. 정비사 결정하는 데는 국도가 안 나와. 여기도 빼야 돼. 국도가 안 나와. 그러면 사실상 정비사업은 특광시장 군수가 입안하고 결정한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리고 도지사가 안 나온단 말은 여기 지금 시장군수 이거는 도 안에 있는 시군이잖아. 도지사가 안 나온단 말은 결정을 도지사가 안 한다는 뜻이잖아요. 시장군수 지가 결정한다는 뜻이야. 시장군수 지가. 그러니까 경상북도에서는 정비사 결정을 시군에서 직접 결정해. 지가 입안하고 결정하는 거야. 자, 경상북도 외관이 경상북도입니까? 오늘 외관 갔다 왔어요. 외관 군입니까 시입니까? 군이에요? 업이에요? 아, 잘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그 먼 데서 내가 왔다고. 대구 분들도 잘 모르네. 어쨌든 그 외관에서는 도지사 결정에 시군이 결정해. 신지 군지 모르겠지만 시군이 결정한다 이 말이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기서 그러면 특광시장도 실질적으로 정비계획을 입안을 합니다. 근데 우리 정비법에는 입안권자에서 얘를 뺐어. 뺐어. 그러면 결국은 입안권자가 누가 입안권자가 되는 거야? 얘들이 입안권자가 되지. 자, 얘가 누구예요? 특시, 특도, 시장, 군수, 구청장. 얘가 입안권자야. 어쨌든 그렇게 일단 외우고 가자고. 얘를 정비법에는 줄여서 뭐라고 불러요? 지난주 했잖아. 시장. 지난주 용어 공부 안 하고 오셨어요. 그럼 오늘 대화 안 되는데. 응? 시장 운수 등이야. 그러면 정비계 입안권자 누구요? 정비계획은 입안 결정이란 표현을 써. 입안권자 누구야? 시장, 군수 등이요. 아시겠죠? 시장, 군수 등을 길게 한번 적어볼까? 특시, 특도, 시장, 군수, 구청장이지. 여기까지는 어찌됐건 이제 오긴 왔다. 이제 지금부터 문제야. 잘 들어봐요. 방금 뭐라고 그랬어? 요 시군까지. 경상북도에서는 자기가 직접 결정한다고 그랬죠.
도에서 안 나와. 절대로 정비사업 결정에는 국도가 안 나와. 그럼 여기는 도지사 직접 결정해. 근데 얘가 문제야. 구청장. 구청장은 어디 있는 구청장이에요? 특별시. 광역시에 있지. 특별시, 광역시. 여기는 구청장은 결정권이 없어. 그러니까 대구에서 정비사업 결정은 정비사업 입안은 구청장이 하지만 결정은 대구시장이 합니다. 그래서 구청장을 밑으로 빼. 구청장을 밑으로 빼. 자, 그러면 대구에는 구청장만 있어요? 군수도 있어요? 군수도 있지. 그러면 달성 군수도 결정을 있을까 없을까? 없지. 구청장하고 군수는 똑같으니까. 아시겠죠? 그럼 광역시 군수도 여기서 빼가지고 여기 갖다 붙여. 그걸 구청장 등이라고 그래요. 자, 구청장 등은 구청장에다가 광역시 군수를 합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그냥 군수하면은 도 안에도 군수가 있고 광역시에도 군수가 있죠. 다 들어가는 거야. 다 들어가는데 여기 지금 여기로 뺐잖아. 그러면 요 군수에는 구청장뿐만이 아니고 누구도 빠지는 거야? 광역시 군수도 빠지는 거지. 여기로 간 거야. 그러니까 구청장하고 광역시 군수는 정비구역 지정권이 없어. 없기 때문에 정비구역 지정해 주세요라고 뭐를 해야 돼? 신청. 개발구역은 지정을 요청한다 그러더니 여기 또 신청한다 그래. 지들 마음대로야. 그럼 얘들은 지역 신청에 직접 지정해. 직접 지정하는 거지. 이해가 갑니까? 얘들은 특시, 특도, 시장, 군수는 자기가 직접 지정권이 있고 특시, 특도는 광역이니까 뭐 말할 필요 없이 당연히 지정권이 있는데 시장, 군수를 기억하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 군수 등할 때 여기는 대구시장이 시장, 군수 등에 있어 없어? 그것부터 알아야지. 대구시장이 시장, 군수 등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어디 있어 지금? 없잖아. 시군구청장이잖아. 시군구청장. 시군구를 줄여서 시장, 군수 등이라고 부른다고. 특시, 특도는 지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응? 얘는 특광시 없어? 지난주에 이거 좀 알고 오라고 했는데 지금 모르고 왔구만. 지금 우리 설 쉬고 만났습니까? 지난주에 봤습니까? 지난주 봤는데 이렇다고. 아, 내일은 설 쉬고 보는데 큰일 났네. 내일 학원은 설 쉬고 보는 학원인데 모를 것 같은데. 얘들은 직접 지정해. 근데 여기는 지정권이 없어. 그럼 구청장은 누구한테 지정을 신청할까? 구청장 어디 있는 거라고? 특광시에 있다니까. 그 특광시.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한테 신청한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럼 우리는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고? 입안권자. 아시겠죠? 얘네들을 뭐라 부르고? 결정권자인데 다른 말로 지정권자야. 얘들이 결정해서 지정하는 거야. 얘들이 입안에서 신청하면 얘네들이 결정해서 지정하는 거야. 결정과 지정 같다고 그냥. 결정권자고 지정권자 얘가. 아시겠죠? 그러면 지정권자를 읽어봅시다. 자, 시작. 우리는 특광, 얘는 특시, 특도는 그냥 뭐 무시하고 했잖아. 뭐라고 읽었어요? 특광시장 군수라고 읽었지. 이 특광시장 군수가 우리가 국계법에서 그렇게 하던 특광시장 군수잖아요. 어? 이 특광시장 군수의 군수는 광역시 군수 있어 없어? 광역시 군수 있어 없어? 또 계산된다. 막 계산기 꺼내 계산기. 계산기 꺼내서 계산을 해봐. 광역시 군수가 있나 없나는 구청장이 있나 없나를 보라고. 구청장이 밑으로 내려왔잖아. 그럼 광역시 군수도 여기로 왔다니까. 특광시장 군수하면 광역시 군수는 여기 없는 거야. 우리 국계법에 특광시장 군수가 얘들이잖아. 걔들이 정비구역 지정권자라고. 그러니까 우리 정비사업 결정은 요 결정은 얘들이라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정비사업 결정은 누가 하는 거야? 특광시장 군수가 하는 거야. 아시겠죠? 이번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 꼭 알아야 돼요. 정비계획 위반권자, 정비구역 지정권자. 자, 요거 기억하시는 거야. 요 절차는 지금 몰라도 돼. 절차는 의협심이잖아. 1년 동안 지금 지금 비교해서 할 거라니까. 한 개만 더 해볼까? 우리 정비계획 있죠. 자, 보세요. 우리 개발법의 기획을 한번 한 가지만 더듬어 주세요. 제가 개발사업, 정비사업 다 지구단위계획 만들어서 한다는 얘기했어요. 개발사업도 지구단위계획 만들어서 하고 정비사업도 만들어서 해. 그럼 개발법은 지구단위계획이 무슨 계획에서 나왔어요? 실시계획에서 나왔어? 개발계획에서 나왔어? 실시계획에서 나왔지? 개발계획 밑에는 지지저거가 지구단위계획 없다고 그랬잖아. 실시계획에서 나왔죠?
기억납니까? 여기는 여기서 지금 정비계획에서 나와. 이게 다른 점이야. 비교 안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가만 생각해 보니까 비교 안 하면 10년을 공부해봐. 10년을 공부해봐. 안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공법은 1페이지부터 쭉 연결된 실타래가 쭉 풀면은 쭉 풀려야 돼. 근데 공부를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쭉 당기면 툭 끊어져. 툭 끊어져. 이렇게 공부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얘하고 관계가 있는 줄도 모르고 비슷한 줄도 모르고 어떤 사람은 여기서 나온 줄도 1년 내내 몰라. 어떤 사람은 이게 관리계획이 아니라고 그래 또. 강의하는 사람조차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관리계획이 아니라고. 강의를 그렇게 하니까 공부하는 사람이 어떻게 받으니 조금만 되면 툭 끊어져 나와. 그러니까 막 어떻게 순간적으로는 쉬운 것 같아. 뭐 요거 외워 그러니까 막 외우면 되는 것 같고 그렇죠. 10년을 해서 정비사업이 뭔지 모른다니까.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하면. 무슨 말하다 또 실력이가 나온. 응? 지구 단위가 여기 나온다고. 개발법은 여기는 개발법으로 치면 얘가 개발계획이잖아. 개발계획에 지구 단위가 있다 그러면 안 되잖아. 얘는 여기 있다고.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구역을 지정하죠. 정비구역을 지정하면 정비구역을 고시했다는 말은 얘를 고시한 거야. 정비계획을. 얘하고 얘는 한 몸이라 한 몸이에요. 한 몸. 그러면 정비계획을 고시하는데 내용 속에 이런 게 있잖아. 그럼 요거는 국토개법에서 만드는 거 맞죠? 그럼 국계법에서 만들어진 걸로 간주를 해주는 거야. 그런데 지구단위 계획을 간주하려면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계획이 수립된 동네는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보고 이 계획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이 계획을 지구단위 계획 구역과 또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획과 구역이 다 간주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계획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봅시다. 자, 정비구역 지정. 우리 교재는 지정권자가 먼저 나와버렸네. 지정권자 특광시장 군수 꼭 기억하세요. 밑줄을 긋든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28페이지 정비구역 지정 있잖아. 지정권자. 지정권자 특광시장 군수요. 여기는 광역시 군수 있어 없어? 없지요. 그들을 지정권자라고 합니다.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노후불량은 충분히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지정권자 그만 기억하면 돼요. 자, 이번은 일단 놔두고. 자, 나머지 놔두고. 뭐 볼 거 없습니다. 일단 넘겨 주세요. 다음 페이지 박스 밑에 보니까 5번에 뭐가 나와요? 입안 제한 나오죠? 입안 제한.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번 진도는 이렇게만 기억하고 가세요. 자, 사업을 정비계획을 입안하기 전에 절차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첫 번째 뭐냐? 정비계획을 입안해 주세요라고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진도는 우리는 제안을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개발법에서 제안이란 말은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뭐라고 들어봤어? 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하는 건 행정, 비행정. 개발구역 지정해 주세요. 요청은 행정이 한다, 비행정이 한다. 응? 아, 방금 봤잖아. 여기 시군구가 요청했잖아. 시군구는 행정이요, 비행정이요. 이제는 시군구가 행정인지 비행정인지 또 이제부터 또 시군은 행정이요, 비행정이요. 행정이잖아. 입안권자 행정청 중에 자기가 지정권이 없으니까 신청하고 요청하는 거 아니요? 응? 신청 요청은 행정청이 하는 거요. 제안은 행정이에요, 비행정이에요? 비행정이 한다고 했잖아. 이번 주에 개발법에서 그것만 기억하고 가자 그랬어. 응? 제안은 공부 안 했어 아직까지. 그 다음에 앞에 뭐가 나오느냐? 안전진단이 나와. 요 안전진단은 재건축 사업에만 나와요. 재개발에는 안전진단이 있다 없다? 없어. 그러면 안전진단도 우리 집에 가끔 물어봐. 정비계획 위반 제한 요거는 신설된 지가 몇 년 그래 오래되지는 않았어. 아직까지 우리 집에 다뤄지고 뭐 그러진 않았어요. 우리 제한이 사업이 3개잖아. 사업이 3개잖아. 그러니까 다 사업을 제한한다고 주민들이.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제한이 몇 군데 나오겠어?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나오겠지?
또 이번에 또 건축법에도 제안이 하나 또 신설돼서 우리 공법에 제안을 총 4군데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제안은 우리 시험에서 자주 물어보는 내용이야. 요거는 이제 심화 과정 가서 보시면 돼요. 그런 게 있구나. 자, 오른쪽 페이지 봅니다. 오른쪽 페이지 보세요. 맨 밑에 6번 맨 밑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돼 있죠. 밑줄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광역시 군수. 구청장하고 광역시 군수를 줄여서 괄호 안에 뭐라 불러? 구청장 등. 우리 정비법에서는 용어입니다. 용어. 구청장 등은 구청장하고 광역시 군수를 묶어서 구청장 등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묶었을까? 얘는 정비구역 지정권이 없지. 그래서 지정을 신청하지. 그런 뜻이에요. 자, 얘는 정비계획을 위반하여 괄호 묶으세요. 정비계획을 위반하여. 밑줄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 동그라미 신청해야 된다. 이해가 가세요? 거기까지 넘기세요. 자, 근데 우리 교재는 위반권자를 별도로 안 적어놨는데 꼭 적으세요. 얘들을 뭐라고 불러? 위반권자. 위반권자 누구야? 특시, 특도,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요렇게 적어도 되고 시장, 군수 등 요렇게 적어도 되고, 만약에 아까처럼 특시, 특도, 시장, 군수, 구청장 해도 똑같은 거야. 구청장 등 적어도 되고 그냥 구청장 적어도 돼. 왜? 등을 적으면 광역시 군수가 일로 따라오는 거고 등을 안 적으면 광역시 군수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잖아. 무슨 말 이해가요? 자, 그 다음에 정비계획 내용은 우리가 이제 다 해보고, 아까 제가 지구단위 계획이 여기 있다 없다? 정비계획 내용에 지구단위 계획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랬죠? 넘기세요. 자, 다음 페이지 넘기니까 뭐 절차가 나오는데 그 절차는 우리가 다음에 관리계획하고 비교를 해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책대로 하면 정신이 없어서 안 돼. 안전진단. 우리가 지금 안전진단을 지금 때가 아니지요. 자, 그래서 어디까지를 바로 가느냐? 338페이지로 갑니다. 338페이지. 맨 위에 정비구역을 지정하면 고시합니까? 고시 동그라미. 제목에 고시 동그라미. 그 다음에 밑에 제목에 보고 동그라미, 열람 동그라미. 아까 기본계획도 했죠? 기본계획도 고시하고 열람시키고 보고하고 했죠? 여기 똑같은 거야. 읽어봅시다. 고시.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정비계획을 결정한 때는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 지정 내용을 지자체 공부에 고시하고 고시 동그라미. 뭐 지원금에는 우리가 다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봅니다.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한 때는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절차에 따라서, 자, 밑줄 국토부 장관에게 그 지정 내용을 뭐 한다? 보고 동그라미.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 동그라미. 제목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야. 자, 물어봅니다. 정비구역을 지정했습니다. 우리 동네에 정비구역 지정했으면 국장한테 보고한다 안 한다? 정비구역 지정하면 국장한테 보고한다 안 한다? 방금 동그라미 치고 밑줄 긋고 해놓고서는 바로 물어보는데 또 안 한다 하고 그러면 웃잖아. 방금 고시하고 보고하고 열람시킨다고 해놓고서는 안 한단다. 왜? 일주일 있다 물어보면 어찌 되겠노, 일주일 있다. 자, 그럼 이제 일단 보고한다는 걸로 이제 합의가 됐어. 보고는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떤 그런 뭐 센서도 아니고 그냥 이거는 공부 안 한 거야. 물어보죠. 우리 도시개발구역 있죠? 개발구역이 없다고 하지 말고 개발구역 있잖아. 도시개발구역도 지정고시 했잖아. 국장한테 보고할까 안 할까? 왜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대구시 여러 동네를 재개발한다고 결정했을 때는 보고하고 신도시 개발할 때는 보고 안 하고 왜 그렇다고 생각하냐고. 응? 아, 공부 안 했으니까. 방금 그랬잖아. 공부 안 했다고. 다 하는 거야. 개발구역이나 정비구역이나 다 국토부 장관에 보고 들어가는 거야. 근데 개발구역은 보고라고 안 하고 통보라고 그래. 통보. 여기는 보고라고 그래. 뭐가 달라?
뭐가 다른 기분이 다르지. 보고받는 거하고 통보받는 거 기분이 같겠어요? 이렇게 해서 2번 정비구역 지정고시효가 있죠. 조금만 더 보고 싶시다. 이게 진도가 안 나간다. 자, 1번 보세요.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 괄호 묶으세요.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정비계획 중 그 다음부터 괄호 묶어보세요. 국토계획법에 해당하는 사항은 돼 있죠. 거기까지 괄호 묶어주세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국토계획 법률 다음에 적으세요. 지구단위 계획에 해당하는 사항 이렇게 적으세요. 지구단위 계획에 해당하는 사항. 그러니까 해당하는 앞에다가 지구단위 계획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해당하는 앞에다가 지구단위 계획에. 이해되셨어요? 보세요. 정비계획을 구역을 고시했잖아. 근데 그 내용에 우리 국토계획법에 지구단위 계획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어 없어? 있다네. 방금 있다 했잖아. 지워서 그렇지. 여기 적었어 방금. 여기는 지구단위 계획 여기 있다고 그랬잖아. 응? 그 해당하는 사항은 국토계획법에서 지금 만들어진 걸로 간주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 지구단위에 해당하는 사항은 그 지구단위 계획구역 밑줄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 여기는 구역과 계획에 다 간주가 되죠.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 지구단위 계획구역 앞에 무슨 말을 적고 싶어요? 같은 법에 따른 이 말을 좀 적어주면 좋겠지. 같은 법에 따른. 뭐 많이 잘라 먹었네 그죠? 배가 많이 고팠는 모양이야. 많이 잘라 먹. 같은 법이 무슨 법을 같은 법이라고 그래? 그렇지. 바로 앞에 나온 법을 같은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에서 지구단위 계획에 해당하는 사항이 들어있잖아. 그럼 국토계획법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만든 걸로 간주를 해준다는 거야. 그 시점이 정비구역 고시라는 거야. 여기는. 아시겠죠? 그 첫 번째 효과예요. 자, 두 번째 효과 오른쪽 페이지 보세요. 맨 밑에 4번 정비구역에서 개발행위 제한이라고 돼 있네. 개발행위 제한이라고 돼 있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뭐 제목을 떠나서 우리 국토계획법에 개발행위 허가라는 거 공부하셨어요? 국회법에 개발행위 허가. 천정 봐봐야 아무것도 없어. 천정 봐봐야. 맨날 생각하는 척하고 하지 말고 뭐 그걸 생각을 해. 국회법은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거하고 개발행위 허가 두 개밖에 없는데 그 개발행위 허가를 공부했나 안 했나가 생각이 안 나면 되나. 자, 우리 국토계획법에 개발행위 허가는 몇 가지 허가 받았어요? 몇 가지? 6가지 받았지. 공사하는 거 몇 개? 공사 안 하는 거 2개.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 요거를, 예. 그럼 국토계획법에 개발행위 허가는 대구시의 모든 토지에 다 적용합니까? 도시지역만 적용합니까? 모두 적용해? 도시지역만 적용해? 제가 이런 말 한 적 기억나요? 통 공부를 안 해요. 제가 이런 말 한 거 기억나? 국토계획법의 전신이 이름이 도시계획법이었다고. 이 도시계획법은 말 그대로 도시지역만 적용되던 법인데 지금은 국토계획법으로 이름이 바뀌었어. 그래서 도시지역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우리 국계법은 모든 지역에 특광시군 단위로 모든 지역이 다 적용하는 거야. 단 물건을 쌓아놓는 것만 저 푸른 초원 위에 녹관자에서 받는다 이렇게 했잖아. 그치요? 공부를 안 하는 모양인데. 그런데 요 동네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됐죠. 그럼 요 동네는 국회법에서 허가받아요? 도시개발법으로 허가받아? 이 동네는 도시개발법을 적용한다고? 그럼 국회법에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거야. 그럼 이 개발법 적용하는 요 동네가 행위제한이 세요? 일반 동네가 세? 이게 세지? 국회법하고 몇 번이 달랐어? 1번하고 7번이 달랐지. 7번은 아예 국회법은 없잖아. 7번은 국회법은 없잖아. 1번은 건축물의 건축등이었지. 기억나요? 건축등이 3가지였죠.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 3가지였잖아. 여기는 7번이 뭔데? 중복의 벌채 식재였잖아. 제가 개발구역 정비구역 지정되면 나무 한 그루도 마음대로 못 베고 못 심는다 이런 말 한 적 있죠. 요거잖아. 요거. 중복의 벌채 식재. 요것도 이제 허가를 받아야 돼. 응? 근데 오늘은 이 동네가 뭐가 지정됐어? 재개발하려고. 정비구역 지정됐죠. 그럼 이 동네는 정비법으로 허가 받는다고. 정비법으로. 똑같은 이친 거 아시겠지? 계속 같은 말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정비법도 얘하고 허가 받는 게 1번, 7번이 국회법하고 달라.
똑같아. 근데 정비법은 개발구역하고 차이점이 딱 한 개가 있어. 개발구역과 차이점이 뭐가 없어? 내가 없어. 정비구역은 노후불량 건물이 많잖아요. 그러면 대수선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대수선까지 못하게 하면 되겠냐고. 아시겠죠? 허가를 받아라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뭐 말인지 아시죠? 만약에 우리 동네에 재개발하려고 정비구역 지정됐는데 자꾸 새 빌라가 들어서고 이렇게 한다는 건 안 한다는 뜻이야. 재개발 허가가 난다는 것은. 아시겠죠? 그건 하면 허가가 안 나게 돼 있어. 허가가 안 나게 돼 있어. 그래서 정비구역에서는 대수선 허가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그 박스 보세요. 어머니 나도 그 박스. 1번에 건축물의 건축등 제목의 밑줄. 자, 그게 국회법하고 차이점 아닙니까? 건축등인데 건축 용도 변경 밑줄. 건축 용도 변경 밑줄. 건축등이 뭐야? 건축하고 용도 변경이라고. 대수선 있어요, 없어요? 적으세요. 대수선 X. 그게 개발구역하고 차이점이야. 2번은 뭐예요? 3번이 뭐예요? 4번이 뭐예요? 5번, 6번, 7번 밑줄. 7번째가 다르잖아. 1번, 7번. 그러니까 이걸 조금씩 공부하셔야 돼. 안 하니까는 나중에 또 막 외운다고 막 뭐 토토토 이렇게 또 외우고 막. 자, 됐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1단계를 마무리 짓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우리는 2단계 가실 거예요. 2단계 가겠습니다. 칠판은 지우지 마세요.